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10시 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본다고 피곤해가지고 늦잠을 조금 자버렸어요. 그래서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등이라 하기는 상승률이 좀 작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다시 변동성을 살려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이 둔화됐습니다. 그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안 보여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상승세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가 여전한 거는 이제 겉보기로의 모습인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상 대응의 난이도는 더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하락 위험에 취약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낳긴 낳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 여러분들 공짜는 없죠. 지금 상승의 속도와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물론 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어딘가 저항을 뭐 돌파한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레벨업하는 모습이 등장하긴 등장했는데요. 이런 부분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속도와 폭이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좀 과잉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다 발휘돼요, 그죠? 급등했다가 기간 조정했다가 급등했다 기간 조정했다 또 오르니까 문제는 없죠. 더 올라가는 거 문제는 없는데 급등했다 기간 조정했다 급등했다 기간 조정하더라도 단기적인 뭐 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이게 이제 보시면 지난 몇 주간 나스닥인데 지난 몇 주간 올랐던 이 누적된 피로가 이거는 어떻게 뭐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시장의 건전성이 좀 많이 훼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오르고 있죠? IT 빅테크가 여전히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IT 빅테크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죠. 걔네들의 쏠림이 사실 지금 굉장히 또 심각해졌어요. 그런 건전성 측면에서 이게 갈수록 이제 하락 위험에 더욱더 취약해지는 결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 뭐 레벨업 가능성도 보이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오히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일단 하방 투자의 역발상 아이디어는 저는 일단 더 강하게 갖고 가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일단 포기할 때가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쫄리는 게 맞아요. 제가 하방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게 하락을 하겠나?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매번 그렇긴 한데 아시다시피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막연한 느낌과 감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어떠한 근거 또 그리고 저항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객관적인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지금 하락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그만큼 이제 시장이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를 뭐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도 좀 움직임을 좀 자세히 좀 볼 예정이고 오랫동안 그래서 야근을 해왔는데 야근을 조금 좀 더 길게 이어가 볼 생각이 있습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있다. 하여튼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지만 속은 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조금만 더 봅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야기 드렸고요. 미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뭐 샘 알트만 아저씨 아시죠? 예, 뭐 그 유명한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왔다. 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한 거 좋은 영향을 미쳤고, 뭐 그래서 IT 빅테크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 같이 시장이 올랐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경우 위기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정도 그죠? 이 시간에 딱 중간 정도 시간에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때 20년물 국채 입찰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잘 마감이 되면서 이때 또 이제 다시 더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겹호재다, 겹호재. 호재가 막 겹치면서 시장이 신나게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피로감 소화 또 그리고 급등, 피로감 소화, 급등 이런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제는 지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정도 상승이 쉬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좀 급등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상한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일부 종목들의 쏠림이 다시 역대급으로 좀 많이 쏠림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어제 하루 오른 건 괜찮지만 누적된 피로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어젯밤 뭐 어떤 나스닥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긴 했지만
이게 좀 돌파 안착하는 속도나 뭐 폭이나 뭐 이런 방법들이 조금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 점들을 역발상의 포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다시 이 IT 빅테크의 S&P 500에서 IT 빅테크의 시가총액 비중이 역대급으로도 올라왔더라고요. 29에서 30%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쏠림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쏠림이 또 굉장히 강하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시장이 급등성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도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좀 시장이 조금 좀 보이는 대로만 좋게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가 어젯밤에 이제 결국 꾸역꾸역 중요한 자리를 이제 완전히 좀 붕괴하면서 이탈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언더슈팅으로 해석될 그런 여지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보통 이 정도 때에서 한번 좀 꿈틀하거든요. 근데 꿈틀도 없이 여기서 꾸역꾸역 이거는 이제 아주 큰 힘으로 이거 눌러버린 그런 모습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튀어오르면 한 번에 빡 튀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지금 변동성이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지금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요. 채권 금리의 움직임, 주식 시장의 움직임, 예전과 달리 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빅스 지수는 하락할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든지 위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딘가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살아나면은 정말 기사회생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급등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빅스가. 이건 나스닥 변동성 지수죠.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한국 풋옵션 뭐 이런 것들은 죽었지만, 일단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너무 좀 심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차분하게 오르기에는 변동성이 좀 너무 심해서 좀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으로 내용하고 좀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어떤 시장이 좀 극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런 거 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호재가 오히려 시장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잘 봐야 돼요. 완전 이제 좀 비이성의 극치 뭐 이런 것까지 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면 뭐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CNN에서 제공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이런 걸 봐도 이건 전혀 과열의 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표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리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요. 실제로 뭐 미국 증시 수급 데이터도 굉장히 한쪽으로 좀 역대급으로 좀 쏠리긴 했더라고요. 지나친 급등으로 인해서. 하여튼 뭐든 속도와 폭이 문제인데요. 속도와 폭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역발상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밤 물론 뭐 이제 하방 진입의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좀 열심히 집중해서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나스닥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16,050 뭐 이런 자리가 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뭐 16,000 정도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죠. 그런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뭐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레벨업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상승 N자로 올랐던 뭐 요런 뭐 이런 모습들 있죠. 이거 계속된다라는 신호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더 올라간다라는 신호라고 보는 게 정석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석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속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은 좀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석은 정석이고 조금 좀 반대로 좀 역발상을 강하게 할 때인 거는 여전히 맞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 어젯밤에 너 굉장히 강하게 올랐네. 다시 되돌리면 어떡할래? 이런 점들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젯밤 너 진짜였니?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계속해서 좀 확인하는 그런 피곤한 과정이 좀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30분 봉입니다. 그냥 30분 봉. 어제 분봉상으로 봐도 그 중요한 자리, 여기 지난번 16,050까지 올라가고 꼬리 달았던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천천히 매물 소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급등해서 잘 올라간 겁니다.
아주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 매물 소화하는 모습. 여기 저항이니까 아 매물이 있겠구나. 아 매물 소화한다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겠구나. 천천히 움직였겠구나. 아 그리고 나서 1시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그 20년물 입체 그 20년물 국채 입찰 이벤트 잘 되고 유럽 증시 문 닫으니까 그 뒤로 나스닥 계속해서 급등해서 올라갔죠. 이상한 거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5분봉 보면서 제가 어젯밤 대응했던 거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어젯밤 네, 여기 있는 이 봉부터가 어젯밤 미국 증시입니다. 여기쯤이 대략적으로 장 마감이겠죠. 자, 어젯밤 전 이제 어떻게 했냐? 여기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진입. 여기 이 정도 자리에서 진입했어요. 하방 진입했고 조금 보다가 여기쯤에서 그냥 청산했습니다. 손절 적당히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진입을 했던 조건은 그렇습니다. 진입을 했던 조건은요. 장 초반에 제가 원하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변동성 조건 충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원하던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16,000원 저리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진입하면 된다라고 봐서 일단 제가 원하던 조건 충족했으니까 진입했습니다. 하방 진입했는데요. 청산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이 하락이 나오려면은 변동성이 항상 동반이 돼야 된다. 변동성은 하락의 중요한 친구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천천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변동성이 하락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봉의 길이가 이런 봉의 길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와줬어야 됐어요. 근데 자꾸 뭐 아래 꼬리 달리고 윗 꼬리 달리고 이런 거는 변동성이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아유 오늘 텄네. 오늘 끝났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조금 뭐 빠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겠다라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은 여기 16,000에서 16,050짜리의 저항이 있는데 이거 매물 소화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일단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하방 들고 갈 필요 없죠. 그냥 짧게 끊고 잤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0. 몇 프로 정도 그냥 이제 시장에 떼주고요. 청산. 지금 계좌에 또다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변동성의 개념인 것 같아요. 변동성의 개념.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면 재미없다. 이런 봉의 길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좀 중요한데 이렇게 봉 길게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그렇게 긴 봉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 가격의 조건은 맞았는데 변동성의 조건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빨리 잤어요. 어젯밤에는 어차피 뭐 더 볼 필요 없겠다. 그 뒤로 계속해서 변동성 줄였잖아요.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좀 빨리 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그 뒤로 계속해서 올라갔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이 시간쯤에 한 번쯤 확 변동성이 터지면서 이 시장이 되돌려질 수도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그럴 확률은 좀 낮을 거라고 봤어요. 종목들이 좀 너무 강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변동성은 좀 터질 가능성이 낮겠다. 그거는 낮은 가능성이니까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잘 올라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선 지금 하방 진입에 일단 어떤 이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던 그런 하방 진입의 근거는 여기 16,050에서 한 16,050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근거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뭐 어제 상승이 뭐 속임수로 검증이 돼가지고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는 기준이 없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돌파한 착한 16,050 부근이 여기 분봉상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 다시 이제 붕괴가 돼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구간에선 이제 다시 하방 진입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위쪽으로는 이제 뚫려버렸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이제 당장 위쪽으로는 어떤 고점을 잡으려는 어떤 저의 노력 이런 걸 할 만한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S&P는 뭐 조금 뭐 상황은 다르지만 S&P는 그래도 기준은 있죠. S&P는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어딘가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4,550 정도 되는 자리 여기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얘도 사실 돌파한 착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가 붕괴되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다 봤고요.
어젯밤 금리 좀 안정됐죠. 그래서 금리도 안정이 됐고 그렇다. 그래서 사실 뭐 금리도 사실 이 정도면은 그 거의 뭐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조금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일단 4.5가 좀 붕괴가 돼가지고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하락 속도가 좀 둔화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지난번에 이 하락에 대한 피로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솔직히 여기서 금리 하락에 추가로 베팅을 하는 거 일단 조금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월의장과 재무부와 다 같이 합의를 한 거는 5%가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 5%가 저항인 거는 이제 모두에게 검증이 된 어떤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인데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게 일단 뭐 4.5에서 5 혹은 뭐 조금 많이 열어놓는 분들은 뭐 4.3에서 뭐 5 이 정도로 박스권을 열어놓는데 일단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뭐 일단 아직까지 이런 박스권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 어디라는 아직 그런 아직 좀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게 좀 없어요. 위쪽은 5%라고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뚜렷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아래쪽은 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의 구간이라서 이 부분에서 움직임은 좀 굉장히 좀 느리고 좀 둔할 수가 있고 속임수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뭐 박스권 붕괴가 되어 가는 건 일단 맞아 보입니다만은 일단 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기는 조금 좀 껄끄러운 좀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어젯밤에 이 자리 붕괴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일단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좀 그런 구간이라서요. 보이는 대로 믿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좋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뭐 달러도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이쯤에서 이제 이걸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이번 주 들어갔고 이제 이번 주 어제 뭐 지난주 후반쯤부터 해갖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뉴스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슬슬 다루고 있더라고요. 유럽하고 영국에서 조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소문이 슬슬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에 뭐 완전 주류 뭐 이런 걸로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채권이나 달러에 이런 게 막 완벽하게 지금 잘 녹아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지금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설 야 좋다 지금 긴축으로 부담스러웠는데 조기 금리 인하면은 주식에 좋겠다 라는 생각에 뭐 지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등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채권 시장이나 달러에는 이런 게 조금 좀 반영이 아직 좀 애매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쯤부터 해서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은 이거는 또 어떤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유럽이나 영국이 조기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는 일단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조금 더 근데 금리는 좀 더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좀 반응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미 이런 것들은 금리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금리는 좀 하락이 좀 둔화되는 거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인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이래저래 역발상을 좀 강하게 갖고 가자. 자꾸 목에 칼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들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확인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 굉장히 큰 어떤 하방 투자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런 위기가 사실 기회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라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좀 예상 외에 큰 성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기술적인 움직임도 지금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너무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런 점들 좀 고려하시면서 지금은 뭐 자신감을 잃거나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야근을 좀 지속하고 좀 밤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뭐 근데 사실 한국 증시는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미국 증시가 뭐 중심이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어요.
지금 뭐 국제유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하여튼 심상치는 않은 겁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면 금리가 또 상승하는 요인이기도 하겠죠. 뭐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뭐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일단 뭐 간단하게 좀 맛만 보자면은 그 N1 환율이 다시 일단 보시다시피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난번 이 자리는 이제 언더슈팅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했으니까 N1 환율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자리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 하락 중이긴 맞긴 맞는데요. 어젯밤에 이렇게 N1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제외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의 움직임들이 다 좀 지금의 움직임들이 다 지금 증시의 움직임들이 좀 믿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좀 집중을 더 해볼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때에 그 위험 관리 좀 잘 해가면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저런 시장의 변동성을 온몸으로 저걸 체감하면서 그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끊고 도망가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빨리빨리 눈치를 좀 가능하면 좀 빨리빨리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셔서 너무 좀 필요 없는 잦은 진입은 안 하는 걸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제 생각에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요즘 같은 때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에 막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매매가 자꾸 진입과 청산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면은 그게 그거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기다렸다가 진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절실한 순간에 한 번 진입,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어떤 좀 진입 횟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 보자면은 삼성전자는 뭐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 그죠?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더 올라간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저항에 딱 걸친 거예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일단 뭐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고,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오르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은 뭐 또 뭐 보이시다시피 서운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뭐 다시 옛날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그 분명히 시장 분위기는 좀 좋긴 하네요. 오늘 한국 증시 분위기는 뭐 당연히 뭐 굉장히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박스권 돌파 한창 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저렇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선물이 뭐 2점 몇 프로 오르고 있는데 하루에 1, 2%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변동성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 박스권 돌파 한창 했으니까 적당히 위험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분명히 뭐 속임수인지 뭔지 검증하자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지만 그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건 하여튼 위험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가야 될 때를 놓친 풋옵션은 이렇게 참사로 끝이 난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고 있죠, 그죠? 가야 될 때 요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풋옵션이 가야 될 때였어요. 가야 될 때를 놓치니까 저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한국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뭐 그렇게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좀 미국 증시가 중심이고 한국 증시는 이게 좀 그냥 큰형님 가자는 대로, 큰형님이 가잔다 그러면 졸졸졸 따라가고 그런 존재라 가지고 뭐 기술적인 이야기, 저항 돌파 한창 했으니까 더 갈 겁니다. 이 이야기 말고는 뭐 제가 딱히 뭐 어떻게 뭐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니까 코스피 오릅니다. 이 한마디면 사실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는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그런 구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 확인하셔서 그죠? 잘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도 지난번 급등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급등하고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또 급등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일단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원달러 환율도 잘 떨어지고 있죠, 그죠? 환율도 그렇기 때문에 달러 매수의 근거도 없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여기가 어떤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 일단 없어진 거죠. 다시 이쪽 부근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테스트가 또 진행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뭐 잘 진행 중이에요. 하락이 잘 진행 중, 원화 강세 잘 진행 중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뭐 N1 환율 이런 거는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뭐 그렇다. 예, 아직까지 뭔가 좀 냄새는 솔솔 나지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역발상만 하면서 좀 위험 관리해가면서 잘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